여러분, 새해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새해 목표? 꿈? 다이어트? 등등이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이것으로 지난 한 해를 보상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기다리는 연초 보너스. 다들 눈치채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13월의 월급! 다들 연말정산 신청하셨나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으로 정신없는 1월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냐, 또 세금 폭탄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지난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10명 중 7명은 연말정산 후 세금 환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중 1,408만 7천 명은 다행히 냈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평균 77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도 적지는 않았는데요. 작년에는 398만 2천 명이 평균 106만 5,900원을 뱉어냈다고 하죠.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이게 할 때마다 챙겨야 할 것들도 많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올해도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어 이미 진행 중이지만 중요한 감면 혜택들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혜택으로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 공제율이 40%에서 80%로 2배 상향,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새롭게 공제, 감면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도서 구매, 공연, 영화료 등의 문화비 및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높아집니다. 문화비는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기존 40%에서 50%로 10%씩 상향되었습니다. 단,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제는 2023년 4월 1일 이후 지출액에 적용되며 문화비에 대한 소득 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이 더 많아지는데 기준 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어 혜택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쉐어하우스 거주자 또한 월세 거주자임을 입증할 경우 월세의 15%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항목에는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용료가 새롭게 포함됐으며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도 포함돼서 조손가정의 조부모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짚어보니 올해는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추가되어서 연말정산 잘만 하면 이거 쏠쏠한 13월의 월급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올해 시작이 좀 달달하셨는지 혹은 씁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한 해의 첫 달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내년을 위해 올해는 더 꼼꼼하고 똑똑하게 잘 소비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어쩌다 경제 전아림이었습니다.